이 영상은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창작 드라마이며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47살 박현지 씨입니다. 15년간 운영하던 중화요리 식당이 코로나 이후 매출 감소로 폐업 위기에 몰렸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해 대출을 받고 또 받았습니다. 결국 쌓인 빚은 1억 3천만 원. 개인 회생 신청을 결심했지만 변제 시작 후 첫 달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터집니다. 새벽 5시 30분 식당 주방 가스레인지 점화하는 소리 오늘도 시작이네. 냉장고 문 여는 소리, 재료 꺼내는 소리. 혼잣말 개인 회생 신청하고 나서 벌써 한 달 지났나. 판사님이 변제 시작하라고 결정 내리면 그때부터 매달 120만 원씩 3년 아니 내 소득이면 5년일 수도 있어. 칼로 채소 써는 소리 눈물 글썽이며 그래도 이렇게라도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파사는 식당 문 닫아야 할 수도 있다고 했잖아. 휴대전화 진동 소리 화면 보며 수진이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문자 내용 읽는 소리 사장님. 제가 이번 달 학원비 내야 해서요. 지난달 알바비 200만 원 중에 100만 원만이라도 먼저 주실 수 있을까요? 죄송합니다. 당황하며 아, 맞다. 수진이 월급 오전 8시. 식당 홀 의자 끄는 소리, 테이블 닦는 소리 들어오며 사장님 안녕하세요. 억지 미소. 수진아. 아침 먹었어? 네. 사장님, 아까 문자 보셨죠? 정말 급해서 그러는 거예요. 학원비 납부 기한이 오늘까지라 손 비비며 수진아. 그게 지금 식당 사정이 너도 알다시피 고개 숙이며 알아요. 근데 제가 지난달 28일 나왔잖아요. 100만 정말 안 되면 50만이라도 가슴 답답해하며 아니야 줄게. 당연히 줘야지. 네가 일한 건데. 오늘 저녁까지만 기다려줘. 내가 마련해 볼게. 화나게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오전 11시. 식당 카운터 현금 서랍 여는 소리 혼잣말. 어제 매출이 32만 원. 오늘 재료비 빼면 남는 게 없네. 계상이 두드리는 소리 통장에 남은 돈 87만 원. 여기서 100만 원 주면 집 관리비랑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하지? 휴대전화 들고 고민하는 소리. 그래도 수진이가 일한 건데 월급은 줘야지. 사람이 일하고 돈 못 받으면 그게 말이 돼? 오후 2시. 남편 태수 전화. 전화 연결음 여보. 나야. 오늘 공사 끝나고 바로 들어갈게. 조심스럽게 여보, 그게 수진이 알바비 줘야 하는데. 놀라며 뭐? 지금? 우리 개인 회생 신청하고 법원에서 결정 나오기 전까지 돈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 그건 큰 돈 쓰지 말라는 거고 수진이는 일한 사람이잖아. 월급은 줘야지. 답답해하며 지금 변제 시작도 안 했는데 통장에서 100만 원씩 빠지면 법원에서 뭐라고 안 할까? 법무사 선생님한테 물어보긴 했어. 목소리 작아지며 아직 그냥 직원 월급인데 뭐 문제 되겠어? 여보, 우리 지금 법원 감시 받는 상황이야. 함부로 하면 안 돼. 울먹이며 그럼 수진이는 어떻게 그 애 학원비 내야 한다는데 법무사한테 먼저 전화해. 제발. 오후 3시. 법무사 사무실 전화 상담. 네, 박현진님. 무슨 일이세요? 조심스럽게. 법무사님, 저 개인 회생 신청하고 아직 결정 안 났잖아요. 그런데 식당 아르바이트생 월급을 줘야 하는데 이거 주면 문제 되나요? 심각하게. 그게요. 지금 개인 회생 신청 후 법원 결정 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박현지님, 통장 입출금 내역은 법원에서 다 확인해요. 그냥 일한 사람 월급 주는 건데도요. 월급이 문제가 아니라 금액과 시기가 문제입니다. 지금 통장에 남은 돈이 얼마죠? 87만 원이요. 그 돈에서 100만 원을 주면 통장이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법원에서는 이걸 재산 은닉 또는 편파 변제로 볼 수 있어요.
당양 폐파 변제요? 제가 뭘 숨겼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신청자가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직원 월급은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권이 있어서 더 예민한 부분이에요. 억울하게.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수진이는 진짜 일한 건데 일단 법원에 보고하고 지급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무단으로 지급하면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어요. 깜짝 놀라며 기각이요? 오후 5시 식당 창고 박스 정리하는 소리 혼잣말 기각 개인회생이 기각되면 결국 파산밖에 없는 건가? 휴대전화 보며 망설이는 소리 수진이한테 뭐라고 말하지 미안한데 법원 승인 받아야 해서 월급 늦어질 것 같아? 그럼 수진이는 학원비를 못 내잖아. 눈물 흘리는 소리 울먹이며 내가 사장 자격이 있나. 직원 월급도 제때 못 주고 저녁 6시 30분 집 안방 문 여는 소리 들어오며 여보 나 왔어. 침대에 앉아 고개 숙이며 응. 다가와 앉으며 법무사한테 전화했어. 고개 끄덕이며 했어. 법원에 보고하고 승인 받으래. 안도하며 그럼 됐네. 그렇게 하면 돼. 울먹이며 근데 그거 시간 걸린대. 빨라도 일주일. 수진이는 오늘 당장 필요하다는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눈물 흘리며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15년 동안 성실하게 장사했는데 코로나 오고 손님 없어지고 대출받고 결국 이 꼴이야. 손 잡으며 당신 잘못 아니야. 누구도 코로나 예상 못했어. 밤 9시 거실 TV 소리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 밥 먹으며 엄마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억지 미소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게임기 들고 있다가 엄마 나 다음 달에 학원 등록해야 하는데 가슴 철렁하며 학원 얼만데? 35만 원이요. 알았어. 엄마가 준비해 놓을게. 걱정스럽게. 엄마 우리 식당 괜찮은가? 전주워 리오기. 마이샤이 맞아. 요즘 엄마 표정이 웃으려 애쓰며 괜찮아. 엄마가 알아서 할게. 너희는 공부나 열심히 해. 밤 11시 침대 이불 뒤척이는 소리 혼잣말 수진이한테 내일 뭐라고 말하지? 휴대전화 들고 문자 쓰는 소리 수진아. 미안해. 지금 법적인 절차 때문에 월급 지급이 며칠 늦어질 것 같아. 조금만 기다려줘. 전송소리 이게 맞는 건가? 다음날 오전 10시 식당 문 여는 소리 밝게. 사장님. 안녕하세요. 미안한 표정으로 수진아 미안해. 어제 문자 봤지? 표정 굳으며. 아, 네. 며칠이요? 얼마나요? 고개 숙이며 일주일 아니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 실망한 얼굴. 아, 그럼 제 학원비는 눈물. 글썽이며 정말 미안해. 내가 지금 상황이 알겠어요. 사장님도 힘드시죠? 조심스럽게 사장님. 혹시 제가 다른 데서 알바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저녁 시간만요. 놀라며. 그래 그럼 너 몸이 괜찮아요. 학비 벌어야 하니까요. 오후 2시. 법무사 사무실 방문 문 여는 소리 어서 오세요 박현지님. 앉으세요. 앉으며 법무사님 직원 월급 지급 승인은 어떻게 되나요? 서류 꺼내며 일단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좀 있어요. 긴장하며 무슨 문제요? 박현진 님이 신청한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정수진 씨 이름이 없습니다. 당황. 그게 수진이는 직원이지 채권자가 아니잖아요. 아니요. 월급을 못 받은 직원은 임금 채권자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반드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켜야 해요. 충격받으며 그럼 제가 잘못한 거예요? 고개 끄덕이며 네. 이건 꽤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 목록 누락으로 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신청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눈물 흘리며 어떡해요 저는 몰랐어요. 수진이가 채권자인 줄 진지하게 지금이라도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제출하고
법원에 사정 설명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개인 회생은 계속 진행되는 거죠? 조심스럽게 그건 법원 판단에 달렸습니다. 다만 정수진 씨 임금이 최우선 변제 채권이라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갚아야 해요. 오후 4시 법무사 사무실 상담실 고개 숙이며 법무사님, 제가 개인 회생 신청할 때 왜 이런 걸 몰랐을까요? 부드럽게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세요. 개인 회생은 생각보다 복잡한 절차거든요.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의자 끄는 소리 우선, 개인회생 신청 자격부터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박현진님은 현재 자격 요건을 갖추고 계세요. 고개 들며 네,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박현진님은 식당을 운영하시니까 영업소득자에 해당하죠? 월 평균 소득이 얼마 정도 되세요? 요즘은 한 달에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요. 손님이 많이 줄어서 고개 끄덕이며 네, 그 정도면 가능합니다. 보통 월 최소 1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 회생 신청이 가능해요. 정규직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일용직, 아르바이트 모두 해당돼요. 안도하며 다행이네요. 둘째, 채무 한도입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무담보 채무는 10억 원 이하여야 하고 담보부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박현지님은 1억 3천만 원이니까 여유 있게 해당됩니다. 조심스럽게 무담보 채무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담보 없이 빌린 돈이에요.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 서비스 같은 거요. 담보부 채무는 집이나 부동산을 담보로 빌린 돈이고요. 저는 전부 신용대출이에요. 고개 끄덕이며 그럼 무담보 채무로 분류되고 10억 원 이하니까 문제 없습니다. 셋째, 지급 불능 상태여야 해요. 이건 총 재산보다 빚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건 확실해요. 재산이라고는 식당 기물뿐이고 그것도 다 낡았어요. 넷째, 재신청 제한입니다. 이전에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을 받은 적이 있으면 5년이 지나야 다시 신청할 수 있어요. 박현지님은 처음 신청이시죠? 네, 처음이에요. 안심시키듯. 그럼 4가지 자격 요건은 모두 충족합니다. 문제는 채권자 목록 누락이에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얼마나 심각한가요? 심각하게 법원은 채권자 목록을 매우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회생은 모든 채권자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하거든요. 특정 채권자를 빼먹으면 고의 누락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억울하게 고의가 아니에요. 저는 정말 몰랐어요. 손들어 진정시키며 알아요.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임금 채권은 최우선 변제 채권이거든요. 최우선 변제요? 네. 직원 월급은 다른 빚보다 먼저 갚아야 하는 돈이에요. 세금 다음으로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도 예민하게 보는 거예요. 고개 숙이며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서류 정리하며 일단 오늘 바로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수진 씨를 채권자 목록에 추가하고 법원의 사정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추가로 법원 허가를 받고 월급을 지급하는 방법도 있어요. 허가요? 네. 재단 채권 변제 허가 신청이라고 합니다. 법원에 이 직원에게 월급을 지급해도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허가가 나면 정당하게 지급할 수 있어요. 오후 5시. 법무사 사무실 복도 문 열고 나오는 소리. 법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했어요. 다독이듯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제대로 하는 거죠. 조심스럽게 법무사님 혹시 제가 다른 실수도 했을까요? 멈춰서며 예를 들면요. 개인 회생 신청하고 나서 돈 쓰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식재료 사고,
재료비 내고 그랬는데 고개 끄덕이며 아, 그건 괜찮아요. 생활에 필요한 지출은 당연히 하셔야죠. 문제가 되는 건 비정상적인 지출이에요. 비정상적인 지출이요? 예를 들어 갑자기 고가의 물건을 샀거나 특정 사람에게 큰 돈을 빌려주거나 재산을 헐값에 파는 행동이요. 법원은 이런 걸 재산 은닉이나 편파 변제로 봅니다. 안도하며 다행이다.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웃으며 그럼 걱정 마세요. 정정 신청만 제대로 하면 괜찮을 겁니다. 저녁 기록 없이 식당 카운터 전화 거는 소리 여보세요. 수진아. 전화 넘어. 네 사장님. 진지하게 수진아. 미안한데 내일 점심시간에 잠깐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불안하게. 무슨 일이에요? 혹시 저 자르시는 건 아니죠? 놀라며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냥 내 월급 문제 때문에 설명할 게 있어서. 안도하며 아, 알겠어요. 내일 뵐게요. 다음 날 낮 12시 30분 식당 구석 테이블 앉으며 수진아, 먼저 먹어. 젓가락 들며 감사합니다. 심호흡하고 수진아 사실은 말이야. 사장님이 지금 개인 회생 신청을 했어. 젓가락 멈추며 개인 회생요? 고개 끄덕이며 식당 매출이 계속 안 좋아서 빚이 너무 많이 쌓였어. 그래서 법원에 도움을 요청한 거야. 걱정스럽게. 그럼 식당은요? 손 흔들며 식당은 계속 할 거야. 개인 회생은 사업을 유지하면서 빚을 정리하는 제도거든. 근데 문제는 긴장하며 제 월급이요. 고개 숙이며 응. 법무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내 이름을 채권자 목록에 넣어야 한대. 너도 법적으로는 채권자라는 거야. 놀라며 저요? 채권자요? 설명하듯 월급을 못 받은 직원은 임금 채권자래. 그래서 법원에 신고해야 한대. 미안해 수진아. 사장님이 몰라서 당황하며 그럼 제 월급은 언제 받을 수 있어요? 법무사 선생님이 법원에 허가 신청을 했어. 빠르면 일주일 안에 나온대. 허가 나면 바로 줄게. 일주일 알겠어요. 오후 3시. 집거실 현관문 여는 소리 들어오며 여보 나왔어. 소파에 앉아. 일찍 왔네. 앉으며 오늘 공사 일찍 끝났어. 법무사한테 갔다 왔어? 고개 끄덕이며 응. 정정 신청했어. 수진이 이름 추가하고 안도하며 다행이다. 그럼 이제 괜찮은 거지? 모르겠어. 법무사 선생님도 법원 판단에 달렸다고 손 잡으며 우리 최선을 다한 거야. 결과는 기다려봐야지. 일주일 후 오전 10시. 식당 휴대전화 벨소리 전화 받으며 네, 법무사님. 전화 넘어 박현진님. 좋은 소식입니다. 법원에서 허가가 났어요. 놀라며 정말요? 네. 정수진 씨 월급 지급 허가와 채권자 목록 정정 모두 승인됐습니다. 이제 안심하고 월급 지급하셔도 돼요. 눈물 글썽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개인 회생인가 결정도 다음 주에 날 예정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변제 시작하시면 돼요. 안도하며. 네, 알겠습니다. 오후 2시. 식당 카운터 현금 봉투 꺼내는 소리 수진아. 이리 와봐. 다가오며. 네, 사장님. 봉투 건네며 여기. 네, 월급. 깜짝 놀라며 허가 났어요? 웃으며 응. 법원에서 승인해줬어. 정말 미안했어, 수진아. 봉투 받으며 아니에요, 사장님. 사장님도 힘드셨을 텐데 저야말로 미안해요. 눈시울 붉어지며 고마워, 수진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화나겠네. 저 계속 일할 거예요. 새로운 시작 저녁 8시. 집거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 엄마. 오늘 표정 되게 밝아 보여요. 웃으며 그래? 엄마, 기분 좋거든. 무슨 좋은 일 있었어요? 고개 끄덕이며 응. 법원에서 엄마가 정리하고 싶던 일들이 잘 풀렸어. 미소 지으며 이제 시작이야. 앞으로 5년 동안 열심히 하면 돼. 가족 바라보며 맞아. 오?
년 길긴 메신저긴 하지만 우리 함께 하면 할 수 있어. 손 잡으며 엄마, 우리 도와줄게요. 저도요. 눈물 글썽이며 고마워 너희들 있어서 엄마가 힘낸다. 박현지 씨는 개인 회생인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매달 120만 원씩 변제하게 됩니다. 남은 빚은 탕감됩니다. 식당은 계속 운영하고 수진 씨도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막막했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으로 올바른 길을 찾았습니다. 개인 회생은 단순히 빚을 줄이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시 일어설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건 정확한 정보와 올바른 절차입니다. 채권자 목록 작성, 재산 신고, 소득 증빙 모두 법원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직원 월급처럼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 뜨는 아침, 간판 불 켜지는 소리 문 열며 심호흡. 오늘도 시작이다. 주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 혼잣말,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 가스레인지 점화하는 소리 지금까지 사연극장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상황에서 개인 회생 파산이 가능한지 영상 설명란의 카카오톡 링크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하시면 매일 새로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불편하신 분은 영상 설명란에 상담 신청 폼으로도 편하게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